직전 영상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이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는 오히려 이러한 눌림목에서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항상 이제 매주 한 번씩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외국인들이 종목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거기에 따른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를 알아야 큰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외국인 수급 종목들이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제 재무적인 기준, 차트적인 기준이 부합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저의 이제 투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이제 투자 전략에 좀 공감하시고 저의 이제 투자 철학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은 차트, 재무, 수급, 그 다음에 뭐 주도 업종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서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좋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기준은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보는데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숫자가 증가하는 이익 확장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그 이익의 질을 봅니다. 매출 대비 이익이 몇 %가 찍히는지, 다시 말해서 마진율이 좋은지를 좀 봐요. 그래서 절대적인 마진율이 높은 것도 좀 좋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사실 마진율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구조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좋은 사업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우리가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6, 70만 원 남기는 사업구조가 있고, 똑같은 사업구조인데도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50만 원, 40만 원 조금밖에 안 남는 사업구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면 좋지만 안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유지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이익이 이렇게 느는데 매출이 느는데 왜 주가가 안 갈까? 그런 경우엔 대부분 이제 마진율이 꺾이기 시작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마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꺾이는 기업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주식 10년 넘게 했지만 뭐 이상한 악재가 갑자기 터지지 않는 한 어지간해서는 계속 올라갑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재무적 기준만 어느 정도 충족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당장 안 가도 이제 시간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러한 포인트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지, 최소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인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업종인지를 보는 관점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지난 이제 5거래일 대략 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한국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가, 나가고 있는가,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일전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24년 뭐 한 중순 넘어가는 말부터 해서 계속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매도를 했어요. 한국 주식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순매수세인데 계속 매도를 하면서 떨어지고, 최근 이제 4월 말부터 6월 들어서는 사실상 이제 수직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6월 달 들어서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는 이제 외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다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도세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상위부터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거는 외국인들이 지난 5거래일 동안 금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가 이렇게 차례대로 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제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있기야 하지만 사실 웬만한 이제 종목들보다도 이런 우량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계적으로 담는 그 패시브 자금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우량주들을 많이 담고 한국이 이제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상징적인 종목이나 업종들을 담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거 뭐 최근에 K뷰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많이 담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량주 위주로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순매수 금액으로는 1, 2등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종목이 이제 현대차가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이제 5거래 뭐 일주일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기도 했고 시세도 강력하게 분출해 주긴 했지만 자동차는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최근에 증시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기술적 조정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나올 게 좀 우려된다라고 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아직 뜨지 않은 근데 앞으로 뜰 종목을 차근차근 매집하면서 선취매하기에는 자동차 종목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현대차와 또 기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동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뭐 두 종목은 비슷하게 가긴 할 것 같은데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해외 시장 이제 수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제네시스의 화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좀 강세를 띌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기아가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포인트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HD 현대일렉입니다. 제가 일전부터 몇 번씩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올라갈 것 같다. 지금도 이제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HD 현대인력보다는 저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효성중공업은 뭐 보시다시피 이미 뭐 신고가 뚫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죠.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쓰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력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고 우량주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이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알테오젠인데 보통 이제 제가 지금 그 업종이 주도 업종이 아닌데 그 특정 종목만 혼자 외국인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알테오젠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업종으로 돈이 쫙 몰려가지고 주도 업종이 됐을 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게 조방원이 사실 대표적인 대장주지 나머지는 대장주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주도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현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 대장주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션이 뭐냐면 이렇게 주도 업종이 아닌 상황에서 그 아닌 업종 안에 특정 종목이 혼자서 이렇게 막 두각을 드러내면 나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알테오젠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대장주가 될 종목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게임주 아무도 안 들어올 때 매수세 안 들어올 때 크래프톤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계속 대장이에요. 사면 크래프톤 사요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이게 좀 달라요. 뭐 하위단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HD 현대미포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도 외인 매수 상위에 올라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조선주를 지난 5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고 뭐가 이상한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뭐죠? 그쵸. 삼성중공업이 조선주 순매수세 외국인들한테 들어올 때 수급 최상위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항상 다른 조선주들이 외국인 순매수에서 삼성중공업보다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아예 조선주를 안 사면 안 샀지, 사면 HD 현대나 뭐 그런 그룹주들이나 아니면은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 삼성중공업을 조선주 내에서 제일 많이 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좀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그쵸,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연말부터는 호경기도 기대한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우리가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구리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상품들도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호경기가 될 것이고 에너지 수요가 올라갈 거니까, 호경기가 이제 온다라고 하고 투자가 유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돌리고 하니까 에너지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LNG 프로젝트나, 굳이 LNG가 아니어도 각종 이제 원자재들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부르는 FLNG, 그 다음에 이제 LNG 운반선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기업이, 중국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2등 기업이 윗슨 조선소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 조선소를 이제 타겟팅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제재를 가해가지고 사실상 이제는 뭐 압도적인 1등이 돼버렸습니다. FLNG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에 기대되면서부터는 뭐 방산 사이클이 불어오면서 하나오션이 훨씬 더 많이 가기도 했었고, 단순히 그냥 조선 섹터로만 놓고 보면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외국인 순매수세를 다 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선주 안에서도 이제는 삼성중공업이 대장으로 자리 바꾸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원전이나 에너지 이쪽에서도 뭐 BHI라든지 비상발전 관련된 GNC 에너지가 훨씬 더 잘 갔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못 가다 보니까 좀 배 아파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어때요? 요즘 최근에 보면 GNC 에너지나 BHI보다 이제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놓고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흐름이 훨씬 더 강력했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종목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기는 한다. 주인공이 되는 적이 한 번씩 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조선주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수급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은 아직도 삼성중공업 갈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강력한 배팅을 이제 노려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의존되어 있는 게 오리엔탈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시총도 별로 높지도 않고 지금 주가가 뭐 그다지 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은 사실 건설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원전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건설주 안에서도 원전 건설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은 눈여겨봐야 한다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이고 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DLNC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DLNC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늦지 않았다 몇 번 언급을 드렸고, 하지만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원전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LS 그룹주인데 지주사죠. 사실 이제 LS 그룹 자체가 이제 뭐 전선 쪽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띠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지주사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좀 고민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를 너무 맹신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정 이제 괜찮은 종목들만 좀 들어가고, 기왕이면 아직까지는 한국은 성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시스템 방산주죠. 여전히 방산주 모멘텀은 강력하고 MSCI 이제 편입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강력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추가적인 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시스템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긴 했으나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방산주인 이제 풍산이 오히려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구리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구리 가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초부터 해서 한번 구리 가격 무너졌다가 뭐 거의 한 두어 달 정도 동안 구리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같은 경우에 선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뭐 지금 한 7배 정도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다. 다른 국가들 이제 구리 가격이랑 갭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안정될 거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혹연기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풍산 같은 경우에는 탄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산 쪽에도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쌍방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인데요.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연말부터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슬슬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좀 연말까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도 아직 하방 추세가 제대로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적어도 이평선 200일선 위로는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하방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지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좀 더 두고 봤다가 매수하는 게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나 뭐 메리츠금융지주, HD현대 같은 이런 이제 지주사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금융지주사나 일반 지주사들이 이제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불어닥치면서 이러한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사실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좀 금액 조절을 잘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뭐 KB금융이나 이런 종목, 그리고 삼성화재,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 이제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시가총액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닥에서 슬슬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라는 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까지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준수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PER 5배에 PBR 0.45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특히나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한 포인트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지주사들이 강점을 받고 있는 그러한 포인트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나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게임주의 크래프톤이에요. 사실 게임주는 여전히 저는 1등은 크래프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야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크래프톤이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거라고 봅니다. 외인 수급도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알테오젠이 엄연한 이제 혁신주로서 이제 우량주 단계로 올라서는 시점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량주죠. 그리고 검증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은 한 2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 그리고 2조의 근사치로 순이익이 찍힐 걸로 예상됩니다. 2028년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3조대로 이제 껑충 뛸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제 PER이 한 22배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알테오젠과 같이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이제 마진율 자체도 절대적인 값 자체가 달라요.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마진율이 높은 편이라 뭐 30%대, 영업이익률 30% 정도 나오고 있고 순이익률도 이제 20% 정도 이제 내후년까지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후년 PER 38배인데 2028년 이제 22배 수준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익 대비인데 얘는 파이프라인도 있고 자회사 가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외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도 충분하고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잘 감안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쪽에서는 APR과 실리콘2가 지금 불기둥을 뿜으면서 외인들 매수세를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2나 APR 같은 경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제약바이오나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한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그 공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력주들, 이러한 쪽이 조정이 좀 나오면은 그런 쪽을 노려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좀 커졌다가 다시 돌아서고 있거든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장마감은 안 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슬슬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불러 모아지고 있습니다.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4월 초에 상호관세로 지수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렇게 수직 상승을 시키니 지금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렸잖아요. 쉬지 않고. 이 정도 조정은 좀 귀엽게 봐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제 지지를 받치면서 저는 추가적인 급등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5,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 가는 과정에 너무 한 방에 급하게 가면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좀 거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신뢰 높은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항상 장마감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건설기계 쪽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는 게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이제 앞으로 인프라 산업이 확장될 건데 건설기계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대인프라코어를 가장 먼저 담기 시작하고 있구나. 엔터에서는 최근엔 하이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이제 컴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시장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높게 보는 만큼 성장성이 있는 성장 산업 업종 안에서 우량주를 좀 투자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로봇주를 투자하되 시총 상위로 끊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약바이오를 기대감만으로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나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마진율이 증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제약바이오도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충분히 올라갈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이제 살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미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가고 뷰티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따라잡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주사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증시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영원한 불경기가 없고 이제 곧 호경기를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걸 기대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선취매하기에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자동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감 있는 투자를 쭉 이어가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자동차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로봇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꼭 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 뭐 초보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시황도 잡아드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에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료인데 이게 안 받아가시면 손해잖아요. 여기에 제가 작성한 로봇 리포트랑 제약바이오 리포트 검색식도 다 무료로 올려놓으니까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 텔레그램 참여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항상 채널 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도 이렇게 이제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종목들 꼭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수립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증시를 이겨내는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너무 테마 종목, 중소형 종목에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떨어질 때 더다우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나가는 전략 조언드리고 싶고요. 진짜 내가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자동차 관련주,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렸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 한 3개 정도 있었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정도 있었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전략 충분히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